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연결되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행복한 말, 달콤한 말들이 진심이었는가 라는 걸 본다면, 오늘은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이나 행동,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말들이 진심이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방이라고 하면 과거에 만났던 전 연인이거나 전에 썸을 탔던 사이, 즉 지금은 이어지지 않고 있으나 과거의 나와 감정적인 교류가 있던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전반적으로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상에 들어가는 목소리 자체가 조금 듣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과거의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카드를 뽑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하셔서 가장 뽑고 싶은 카드를 뽑아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초반에는 당연히 1번 분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관계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의 관계가 좀 갑작스럽게 변화를 하는 타이밍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쪽으로 보다는 나쁜 쪽으로의 변화였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감정도 그렇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좋은 쪽으로 변화를 계속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에 자주 있는 게 자주 다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굳이 엄청나게 큰 싸움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다툼이나 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지 못하고 의견이 불일치가 된다던가 이런 식의 흐름이 갑자기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혹은 우리의 분위기가 변화를 함에 따라서 상대방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조금 우리의 관계가 나쁜 방향으로 갑자기 변화가 되면 당연히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감정적인 소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고 있고 혹은 좋아지지 않은 그 시점이 존재하는데 감정적인 소모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상대방도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상황에 힘들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소모도 되고 때로는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 이제 서로가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 상처가 되는 행동들을 주고받았을 거다라는 것도 조금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본인도 상처를 받았고, 본인도 지쳤고, 이런 상태에서 1번 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이 진심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졌을 때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본인도 싸우거나 다투거나 감정이 좋지 않았던 때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말은 아니었고 그 좋은 말이 당시 상대방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처를 받거나 힘든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입에서 그런 말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진심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었고 지금 즐겁지 않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입 밖으로 나가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차원의 진심으로 봤을 때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나? 그렇게 나와 다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일본 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자꾸 우리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이면에 또 다른 진심, 숨기고 있던 말들이 있는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대방은 일본 분을 무척이나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두 분의 어떤 다툼이나 좀 갑작스럽게 관계가 나쁘게 변화하던 시점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 없이 싸운 게 아니라 서로가 그 애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다툼으로 번지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게끔 만든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너무 많다고 좋지 않을 수 있단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런 감정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좀 본인답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본인 고유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란 게 존재하지만 그게 상황마다 달라지잖아요. 되게 뭐 긍정적이고 착하고 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성향만 보이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성향도 존재를 할 텐데 그런 것처럼 상대방도 이렇게 일본 분에게 상처를 줬던 게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 자체가 본인답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본인이 일본 분을 많이 좋아했고 또 그 당시에 내가 나답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얘기를 못하고 조금 숨겨뒀던 마음, 숨겨두었던 진심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현재 나한테 그렇게 했던 행동을 미안해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상대방은 일본 분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조금 복잡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다퉜지, 그때는 많이 맞지 않는 게 있었지,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리 편한 마음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과거 어느 시점, 그랬었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제 일본 분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자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겠죠. 뭐 죽을 만큼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한다라는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때 그렇게 한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조금 이제 편하게 다루지 못한다라는 건 아직 미안한 감정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초반에는 관계에 있어서 좀 의욕적으로 행동을 했을 거예요. 먼저 뭐 고백을 한다든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 분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조금 더 이 관계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약간은 금사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꼭 금사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초반에 보였던 열정이 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금방 꺼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초반에는 그렇게 나한테 열정적이고 이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어느새 그런 태도는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시기가 아마 이쯤에서부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분들께서 느끼시기에게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열정이 많이 감소했구나, 애정이 조금 떨어졌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때 이런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었거나 상처되는 행동을 상대방이 했거나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그것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이나 혹은 관계의 끝으로 갔을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웃긴 게 이제 이 앞의 흐름만 보면은 사실 상대방이 약간 초반에는 좀 달려나가다가 중반부터는 이제 그런 달려나가는 게 좀 덜해지고 마음도 덜해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고 또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유가 되어서 헤어진 상황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식어서 헤어졌구나. 그러면 이번 분이 더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헤어진 쯤 혹은 헤어지고 난 이후에는 상대방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본인이 조금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나태해지고 예전처럼 막 열의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지만 오히려 헤어지고 나서 혹은 헤어질 쯤에는 본인의 이런 상황이 정말로 애정이 식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그런 시기가 왔구나. 권태기라면 권태기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이 작아지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중반에 상대방이 좀 나태해지면서 나한테 은연중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했거나 했던 건 사실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좀 이번 분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본인 잘난 맛에 사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 후반부에는 이 사람이 후회를 조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 후반부에 혹시나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싸우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온 마음을 담은 진심이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싸우다 보면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상처 주는 말을 내가 의도치 않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후반부에 했던 행동과 말은 그런 식이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이런 말과 행동을 할 때 나한테 차마 전달하지 못했던 진심이나 또 다른 마음, 생각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보면 본인도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처음에 이렇게 열의가 있었다가 그러지 못한 것으로 흘러가게 됐고 그게 상대방 본인도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그것을 후회하고 좀 다시 되돌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이미 늦었다. 나는 그렇게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관계 후반에 있었으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우리 관계는 거의 끝이 나고 있었고 내가 어떤 행동을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리의 관계를 다시 봉합시킨다거나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는 것을 차마 행동으론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런 말들과 행동 뒤편에서 좀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는가, 후회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과 행동들로 상처를 입은 건 이원분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을 했던 것을
오히려 상대방 본인이 더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이렇게 본인이 그 당시에 말을 뱉어놨는데 그런 게 지금 생각해도 후회가 되고 많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분은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적극적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우리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 이 정도의 결의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은 아직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다.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해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번을 뽑으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전반적으로 두 분이 만날 때 혹은 연애를 할 때 감정을 봤을 때 본인 위주예요. 본인 위주의 사고를 했고 본인 위주의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제 3번 분들을 위한 배려나 존중은 조금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연애 초반, 중반, 후반 다 합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는 자연스럽게 3번 분들이 더 많이 노력하는 연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이 사람 자체가 3번 분을 많이 좋아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연애를 하거나 관계를 지속함에 있어서 단 1초도 안 좋아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하는 게 단 한순간도 없었다, 이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봤을 때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3번 분께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는 만큼 상대방이 3번 분을 좋아했다, 사실 이런 순간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관계 후반에는 굉장히 귀찮았던 마음도 한켠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3번 분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했던 거는 어느 정도 진심이었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꼭 그 사람이 엄청나게 나쁜 마음을 먹고 3번 분을 상처 주려고 일부러 했고 이런 게 모두 있다, 이런 건 아닐지언정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없는 빈소리를 했다,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었는데 억지로 그렇게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적어도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두 분이 했던 연애가 조화롭고 안정되게 잘 유지가 되었다, 혹은 두 사람이 탔던 썸이 조화롭게 안정되게 잘 되었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카드 배열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던 시점에 나에게 전달하지 못한 말이 있거나 혹은 숨겨놓은 어떤 진심이 있거나 이런 게 있었는가라고 본다면 본인도 나름대로는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3번 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도 본인 속이 막 아무렇지 않고 편하고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대방의 생각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투거나 혹은 잘 맞지 않았지 않냐,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게 되게 잘 조화롭게 되고 안정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지 못한 연애를 했고 어차피 그런 관계는 끝날 거다, 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게 어느 정도는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미 이 관계가 끝이 날 거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이면에도 계속 이 사람은 우리 관계의 끝을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이렇게 나한테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가? 혹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면 좀 반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를 할 때 이제 3번 분한테 잘하고 헌신했던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켠으로는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약간 자기 변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반, 그렇지 않는 마음 반. 현재는 약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으로는 기억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꼭 우리가 악연이고 엄청 나쁜 사이였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만나서 서로가 안정되게 연애하거나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를 지금 떠올린다고 해도 좋은 기억이 엄청 많거나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관계가 좀 많이 힘들었고 안 좋았다는 식의 생각을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번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연애 초반에는 서로가 굉장히 잘 맞고 또 행복한 시기를 보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가 계속되거나 또 혹은 썸이 이렇게 이어지거나 해서 이제 관계가 중반으로 들어섰을 때부터는 조금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4번 분한테 선생님처럼 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거나 4번 분을 바꾸려고 하거나 본인의 의견이 옳고 4번 분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하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연인 사이에는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사이이다 보니까 보통은 누가 뭐를 혼내고 가르치고 이런 거를 잘 안 하죠. 물론 때에 따라서 누군가 잘못했거나 뭔가를 잘못 알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대화나 행동의 흐름이 이제 누구 한 사람은 뭔가를 선생님처럼 하고 되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흐름이 보여지는 게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고 또 약간은 이 관계 그리고 4번 분에게 뭔가를 좀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었었다. 이런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있기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두 분의 관계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타로 보는 주제인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말 혹은 행동을 했던 게 이제 이런 게 시작되면서 함께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즉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이제 4번 분에게 자꾸 뭔가를 지적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더 나아가서 약간 혼내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4번 분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나는 나의 연인에게 혹은 썸남 썸녀에게 좋은 말 듣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잘했단 말 듣고 싶고 사랑한단 말이 듣고 싶은 거지 이렇게 나한테 선생님처럼 구는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자꾸 하는 것보다 자꾸 나한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얘기해요. 정말로 선생님처럼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딱히 엄청나게 공격적인 말, 나한테 뭐 칼같이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쁜 감정을 담은 말들이 아닌 무슨 토론하듯이 자꾸 팩트 얘기하고
나한테 뭔가 지적하고 나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 자체에서 아마 4번 분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악의가 전혀 없던 거예요. 4번 분을 흠집내고 싶고 상처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한 행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심이긴 하죠. 진심으로 본인이 그렇게 뭔가 4번 분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4번 분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서 뭐 입으로 거쳐서 나온 그 말이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땐 진심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걸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악의를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마음이 진심이었나 이렇게 봤을 때 악의는 거의 없었다. 상처를 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좋게 생각을 하면 상대방은 이제 4번 분을 위해서 한 건데 전혀 4번 분에게는 도움이 안 된 거죠. 이제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또 다른 말이나 마음, 진심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자면 상대방은 그때 당시에도 4번 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눈에 예뻐 보였고 잘생겨 보였고 뭐 멋져 보였고 너무 매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행동들이나 말이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뭐 애정을 갖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 이 사람 잘했다. 이렇게 편들어 주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그랬나 라는 관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쭉 한결 같아요. 이렇게 4번 본을 위해서 조금 이성적인 말을 많이 하고 또 객관적인 말이나 어떤 4번 분을 위해서 조금 쓴소리를 하고 했던 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4번 분을 위해서 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거지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크게 미안한 마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오히려 좀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우리의 관계나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좋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본인이 약간의 희생을 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쓴소리를 하게 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왔던 행동들, 그 당시의 과거를 생각을 해도 뭔가 엄청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나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약간 좋은 추억들이 더 많고 본인이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더 많이 기억에 남고 이렇게 약간 좋은 쪽으로 많이 미화가 돼서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시는 게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리딩과 비슷하게 이분도 초반에는 뭔가 노력하려고 했고 이제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의지나 어떤 열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뭐 연애나 썸도 그렇고 이제 애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뭐 다툼이라던가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피하기는 어렵죠. 정말 아무리 사이가 좋아 보이고 자타공인 뭐 인꼬 부부 뭐 정말 관계가 좋은 연인이라 하더라도 위기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건 사실 거짓말일 거예요. 그들만의 어떤 위기나 나름의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당연히 5번 분과 상대방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런 위기가 뭐 다투게 되거나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상황이 나빠지거나 뭐 이런 게 대부분일 텐데,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남한테 상처 주는 얘기를 어쩌다가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전혀 상대방에게 상처 줄 의도가 없었을 때도 있고,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조금 더 상처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상대방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싸우거나 뭐 다투거나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쁜 감정을 얘기해야 될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줬던 행동과 그 말들이 진심이었겠죠. 더 상처를 내고 싶었던 의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본인이 머리로 생각을 해서 뭔가를 조금 더 타격을 줘야겠다라고 했던 거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 본인이 어떻게 마음에 느꼈던 것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게 10이에요. 그러면 10만 얘기하면 그거는 진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10을 느끼고 있지만 상대방한테 20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20을 표현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없는 소리를 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 그대로를 표현했다라고 하긴 어렵죠. 상대방도 결국은 뭐 했던 말이 이만큼이면, 그래서 5번 분이 이만큼의 상처를 받았다면 원래 본 마음은 이만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화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더 과장되게 상처내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투거나 어떤 상처를 주는 말을 서로한테 했을 순 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계속 5번 분을 좋아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비록 그런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고 나 역시도 이제 5번 분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게 정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뭐 마음이 변하고 애정이 식고 모든 감정이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 만나는 동안은 상대방이 5번 분을 계속해서 좋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나한테 전달하지 못한 말,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서 숨겨온 다른 진심이 있는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도 굉장히 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에는, 아니면 이제 5번 분에게 좀 상처를 주고 싶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나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애도 썼고 좀 더 잘해보고 싶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상황이 따라와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노력을 한다고 해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니죠. 시험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해도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도 떨어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내가 너무너무 노력했지만 우리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지 못했다. 그래서 좀 본인 나름대로는 억울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상처 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우리의 관계는 끝이 났고, 이런 게 좀 속상하다. 이런 감정도 이제 그런 말을 할 당시에 혹은 헤어지거나 관계가 끝이 날 당시에 5번 분에겐 전달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런 말과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안해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의도적으로 내가 이 싸움을 이기려고
5번 분을 상처 주려고 더 세게 얘기했던 걸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 자신이 조금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막 이겨서 기분 좋고 행복했고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게 그렇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본인이 행동을 한 걸 기쁘게 좋게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미안한 감정도 들고 또 후회도 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는 계신데 우리가 재회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미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혹시나 되돌리고 싶어 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관계에 크게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시 되돌리고 싶어서 미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이미 과거에 끝이 났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은 내가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후회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한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뭐 이렇게 행동은 했지만 결코 편안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